안녕하세요. 내인생치과 외과 원장 신창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임플란트의 어떤 길이와 직경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임플란트 길이가 중요한가, 직경이 중요한가. 이제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나사잖아요. 나사인데 이게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제 제가 임플란트 심으면 왜 임플란트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간혹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임플란트 길이와 직경에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임플란트가 이제 길이보다는 직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기이긴 해요. 과거에 임플란트 초창기 나왔을 때 브레네막 임플란트가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만들어서 그 브레네막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을 때는 임플란트 길이가 중요했던 이유가, 처음에 임플란트 그때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실패하느냐, 처음에 임플란트 초기에 이게 잘 뼈랑 붙느냐 안 붙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길이면 길수록 당연히 뭐 나사못을 긴 거를 나무에다 깊숙이 박으면 당연히 얘가 고정도 잘 되고 뼈랑 잘 붙을 거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거의 길이가 13mm, 15mm 이런 길이의 임플란트를 뭐 어금니에도 막 심어가지고, 사실 신경관이 거의 한 이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 15mm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그때는 길이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거의 신경관에 가깝게 해가지고 심기도 하고, 막 신경관을 막 비껴서 옆으로 심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길게 심었어요. 근데 이제 긴 걸 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어금니 부위에서는, 큰 어금니 이제 뒤쪽 큰 어금니 부위에서는 길이보다는 직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임플란트가 씹을 때 받는 그 힘, 응력, 힘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를 이제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보통, 저도 그 수련 받을 때 논문 보면서 처음 그 단어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희한한 단어인데, 유한요소 분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그 힘을 받을 때 힘이 집중되는 부위가 상부 5mm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로는 거의 힘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긴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당연히 힘을 받으면은 끝에 부분에는 힘을 안 받고 당연히 윗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굳이 막 10mm 뭐 이렇게 엄청 긴 걸 심을 필요가 없다. 단지 처음에 임플란트 심었을 때 얘가 고정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길이는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뭐 15mm, 13mm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10mm 정도, 8.5mm, 7mm 임플란트로도 충분히 고정력이 잘 나올 수 있다면은 굳이 긴 걸 심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직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어금니 부위는 힘을 많이 받잖아요, 앞니보다. 그래서 어금니 부위에서는 과거에는 뭐 막 4mm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뭐 아주 흔하진 않았지만 종종 있었어요. 근데 3mm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어떻게 되냐? 힘이 상부 5mm에 집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힘을 받다 보면은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임플란트가 터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금이 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많이 받으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4번째 치아 정도 됐는데, 4번째 치아는 좀처럼 이렇게 찢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찢어졌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4mm도 아니고 3.75mm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예 그냥 터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임플란트 이런 경우는 드물고,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얇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임플란트의 특히 이제 어금니에서는 길이보다는 직경이 훨씬 중요하다. 굵기가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앞니 요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에는 보통 직경 4mm의 임플란트를 심어요. 근데 앞니도 여기 이제 또 4mm보다 좀 더 얇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3.75mm도 나와요. 3.7mm도 나오고. 근데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오스템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 덴티움, 메가젠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의 임플란트에서는
직경이 앞니에서도 그래도 3mm 정도는 돼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두 번째 치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조그만 치아, 얇은 치아잖아요. 힘을 적게 받는 치아는 이제 직경 3.7mm 뭐 이 정도 임플란트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송곳니라든지 가운데 치아, 이런 치아들은 3.7mm, 3.75mm 이런 거 쓰면 이제 조금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하나짜리를 하느냐, 두 개, 세 개를 같이 묶어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두 개, 세 개를 같이 묶어주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 얇은 걸 써도 크게 문제가 없긴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작은 어금니 정도는 보통 4mm 정도 직경 임플란트 신고, 그리고 뒤에 어금니는 최소 4.5mm 이상. 그 정도는 써야지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장기적인 어떤 예우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4.5mm 쓰는 경우도 좀 매우 드물고 4.7mm에서 5mm 뭐 그 이상 굵은 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굵은 거 쓰면은 이제 나중에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제가 심은 임플란트가 이 임플란트가 평생 갈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빠졌을 때 나중에 이제 얘가 빠지면 이 빠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심으려고 했을 때 너무 굵은, 막 6mm, 7mm 이런 임플란트도 저도 가끔가다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심기는 해요. 근데 그게 심었을 때 나중에 얘가 혹시라도 한 10년, 20년 후에 빠졌을 때 그 부위는 빈 공간으로 확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뼈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 굵은 걸 심었으면은 뼈가 없어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임플란트 심을 때 조금 너무 타격이 큰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굵은 임플란트 심어놨는데 뼈가 다 녹아버렸잖아요. 물론 제가 뼈 이식을 하긴 했어요. 굉장히 굵은 걸 심었죠. 뼈 치아 뿌리보다 훨씬 굵은 걸 심었는데 뼈 이식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식한 뼈는 기존의 이제 환자분의 뼈보다는 분명히 이제 골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후에 플랜 B를 위해서는 저도 이제 너무 굵은 거 6mm, 7mm 이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심으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상적으로는 저는 이제 앞니 쪽, 송곳니에서 작은 어금니 정도까지는 작은 어금니 정도까지는 4mm가 제일 좀 무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치아 정도는 3.7mm 대략, 그리고 아래 작은 어금니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런 데는 이제 더 얇은 거 심죠. 치아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 3.3mm 아니면 3mm 뭐 이런 임플란트도 심기도 해요. 그리고 뒤쪽은 당연히 저는 최소 4.5mm에서 4.5mm도 잘 안 심는 것 같아요. 저는 4.7mm에서 5mm 정도 임플란트 심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길이는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임플란트 당연히 믿고 가시는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혹시라도 딱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에서 너무 짧다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심고 나면은 이제 수술 전후 엑스레이랑 사진을 다 이제 환자분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간혹가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는 치료받고 계신 치과에 물어보셔도 되시고, 뭐 식립한 게 좀 모양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상하면 얼마든지 뭐 물어보시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